대법원 2020년 7월 23일 선고 2017-2-66602 판결 사건명 조치명령 무효 확인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 요지 1.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 법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 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 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항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제22조 제3항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 제4항, 제22조 제4항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2.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 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경우이거나 의견 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의 내용을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과 의견 청취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 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의견 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경우이거나 의견 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면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3. 관할시장이 갑에게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 따라 토지에 장기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하는 1차, 2차 조치명령을 각각 하였고 갑이 위 각 조치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이 각각 선고 확정되었는데 이후 관할시장이 폐기물 방치 실태를 확인하고 별도의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갑에게 폐기물 처리에 관한 3차 조치 명령을 한 사안에서 3차 조치 명령은 재량 행위로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사전 통지, 의견 청취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3. 관할시장이 갑에게 구 폐기물관리법 2015년 7월 20일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호에 따라 토지에 장기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하는 1차, 2차 조치 명령을 각각 하였고 갑이 위 각 조치 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이 각각 선고, 확정되었는데 이후 관할시장이 폐기물 방치 실태를 확인하고 별도의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갑에게 폐기물 처리에 관한 3차 조치 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이 3차 조치 명령 이전에 관할시장으로부터 1차, 2차 조치 명령을 받았고 형사재판 절차에서 위 각 조치 명령 불이행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2차 조치 명령 당시부터는 물론이고 2차 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유죄 판결 확정 이후부터 3차 조치 명령 당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사정 변경의 여지가 있는데 위 각 유죄 판결에 따라 갑이 폐기물을 방치하여 1차 및 2차 조치 명령을 받았고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라고 볼 수는 있으나 나아가 위 유죄 판결에 따라 3차 조치 명령 당시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3차 조치 명령의 근거 법률인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문헌과 체제에 비추어 보면 이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은 재량 행위에 해당하므로 3차 조치 명령은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의견 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사전통지, 의견 청취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7월 23일 선고 2019-2-31839 판결 사건명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판시사항 1.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인 부지 확보의 의미 어떤 토지를 그 토지의 용도, 지목과 달리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 행위,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어느 시점에 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졌거나 또는 토지의 물리적인 형상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주가 그 부지를 적법하게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부지 확보란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 외에도 해당 토지가 관계 법령상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는 법적 성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한다. 토지는 그 토지의 용도, 지목에 적합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어떤 토지를 그 지목과 달리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 행위,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어느 시점에 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졌거나 또는 토지의 물리적인 형상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개발 행위,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통해 먼저 해당 토지의 용도, 법적으로 허용된 이용 가능성을 적법하게 변경한 다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지적소 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어떤 개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사업 시행자가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극. 건축주가 부지 확보 요건을 완비하지는 못한 상태이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부지 확보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건축행정청이 추후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 행위,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묵시적인 전제로 하여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소극 및 건축주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발급받은 후
위 개발 행위 허가 절차를 이행하기를 거부하거나 허가를 발급할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 건축행정청이 이미 발급한 건축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 철회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2. 어떤 개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개별 법령에서 각각 고유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인허가 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면 그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른 여러 인허가 절차를 각각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어떤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하나의 절차 내에서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는 사업 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건축주가 부지 확보 요건을 완비하지는 못한 상태이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부지 확보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면 건축행정청이 추후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국토계획법상 개발 행위,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당연히 요청되는 사항이므로 묵시적인 전제로 하여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건축주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발급받은 후에 국토계획법상 개발 행위,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기를 거부하거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해당 건축 부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상 개발 행위,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발급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면 건축행정청은 건축주의 건축계획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부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미 발급한 건축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 철회하는 방법으로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시사항 3.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절차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 행위, 건축물의 건축 허가의 발급 여부가 동시에 심사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가 누락된 채 건축법상 건축 허가가 발급된 경우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건축 허가를 취소한 건축행정청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 요지 3.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1항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 절차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 두 허가의 발급 여부가 동시에 심사,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건축주는 건축행정청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심사에도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행정청은 개발행위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발급할 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허가가 의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건축법상 건축 허가 절차에서 건축주의 건축계획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하였는지가 함께 심사되어야 한다. 건축주의 건축계획이 건축법상 건축허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은 법질서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건축행정청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하면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되고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절차에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가 누락된 채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발급된 경우에는 그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위법하므로 취소할 수 있다. 이때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 건축행정청은 개발행위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건축법상 건축허가 발급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제1호 다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에서 사업계획 면적의 의미. 판결유지 4.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제1호 다항목에 의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개발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며 해당 개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개발 사업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업계획 면적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개발 사업의 입지의 타당성과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업 계획 면적이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전체 면적으로서 사업자가 해당 개발 사업의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토지 면적의 총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5.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처분 상대방의 사실 은폐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행위에 기인한 경우 처분 상대방의 처분에 관한 신뢰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소급. 판결요지 5. 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처분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처분 상대방의 사실 은폐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처분 상대방은 행정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스스로 알아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자신이 행정처분에 관한 신뢰 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 일탈 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6.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개정법령이 그 시행 전에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않은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법령의 적용이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인지 여부. 원칙적 소급. 판결요지 6.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 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판시사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 행위 허가의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판결 요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 행위 허가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 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 오인과 비례, 평등 원칙 위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 실태와 생활 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8. 갑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목이 답인 토지 중 7,457제곱미터 부분에서 돼지축사 10개 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 건축행정청이 갑의 의뢰에 따라 축사를 설계한 건축사 을이 제출한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 조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고 건축허가를 발급하였는데 이후 건축허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건축행정청이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고 위 직권 취소 처분이 수익적 행정처분 직권 취소 제한 법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8. 갑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목이 답인 토지 중 7,457제곱미터 부분에서 돼지축사 10개 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 건축행정청이 갑의 의뢰에 따라 축사를 설계한 건축사 을이 제출한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 조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고 건축허가를 발급하였는데 이후 건축허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안에서 지목이 답인 토지에서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외에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갑이 위 허가를 받지 않음으로써 축사의 부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절차에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허가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는 건축행정청이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위 토지 중 부지 제외지 345제곱미터와 목적 외 사용 승인 허가 예정지 135제곱미터도 축사 자체의 부지는 아니지만 축사의 부속시설이나 진입도로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축사를 건축하는 개발사업은 그 사업계획 면적이 적어도 7,937제곱미터, 즉
7,457제곱미터 더하기 345제곱미터 더하기 135제곱미터가 되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농림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루어진 건축허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이는 건축행정청이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위 건축허가는 건축행정청의 착오로 발급된 것이지만 건축사 을은 갑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확한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갑에게도 위 개발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 건축행정청의 착오는 갑이 유발한 것이거나 갑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건축허가의 존속에 대한 갑의 신뢰는 보호 가치가 없는 점, 건축허가가 취소될 경우에 갑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회수할 수 없는 금전적 손해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직권 취소 처분이 수익적 행정처분 직권 취소 제한 법리에 위배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7월 23일 선고 2019-2-46411 판결 사건명 손실보상금 판시사항 1. 재개발조합이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 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재개발조합과 현금 청산 대상자 사이에 현금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 절차에 의할 경우 현금 청산금 지급과 토지 등 인도의 이행 순서. 판결 요지 1.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는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권리자로 하여금 그 소유의 토지 등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구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의 규정 내용에다가 사전보상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62조까지 종합하면 재개발 조합이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현금 청산 대상자로부터 그 소유의 정비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구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구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금 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합치적 해석이다. 만일 재개발 조합과 현금 청산 대상자 사이에 현금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조합의 현금 청산금 지급 의무와 현금 청산 대상자의 토지 등 인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수용 절차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현금 청산금 등의 지급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판시사항 2. 조합이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 청산금 지급 이행 기간, 현금 청산 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 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하여 지체 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 요지 2.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합이 현금 청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현금 청산금은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에 대한 반대 급부이고 150일은 그 이행 기간에 해당한다. 민법 제587조 후단도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이 구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 청산금 지급 이행 기간, 현금 청산 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 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체 책임을 부담하는지는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 시점과 조합이 실제 현금 청산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종전자산을 출자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다가 조합 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보상협의 또는 수용 재결에서 정한 현금 청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조합의 종전자산의 점유를 인도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이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 청산금을 실제 지급한 시점이 현금 청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의 이행 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은 150일의 이행 기간을 초과한 지연 일수에 대하여 현금 청산금 지급이 지연된 데에 따른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종전 자산을 출자한 후에 조합 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조합이 구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이행 기간 내에 현금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이행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비율,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3.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 청산급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정한 재결 신청 지연 가산금 청구권이 별개의 청구권인지 여부, 적극 및 토지 등 소유자가 같은 기간에 대하여 성립한 위 두 가지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3.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서 정한 현금 청산급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정한 재결 신청 지연 가산금 청구권은 근거 규정과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다만 재결 신청 지연 가산금에는 이미 손해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중 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같은 기간에 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0년 7월 23일 선고 2020-2-36007 판결 사건명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에 앞서 제출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할 사항 및 그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법원이 위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과 대상. 판결 요지 1.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은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 목적에 입각하여 환경친화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3조 제1호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 환경과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법원이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 주민들의 생활 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이때 제출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생활 환경과 자연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리하여 심사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변 생활 환경과 자연 환경 상태를 기반으로 그에 더하여 제출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까지 실현될 경우 주변 환경에 총량적, 누적적으로 어떠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판시사항 2. 행정청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면서 처분서에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 간략히 기재한 경우 부적합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 절차에서 행정청은 구체적 불허가 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부적합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상대방은 구체적인 불허가 사유에 관한 판단과 근거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추가적인 주장 등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 유지 2.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면서 처분서에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을 간략히 기재하였다면 부적합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 절차에서 행정청은 처분을 하게 된 판단 근거나 자료 등을 제시하여 구체적 불허가 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재량 행위인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부적합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로서는 행정청이 제시한 구체적인 불허가 사유에 관한 판단과 근거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소송 절차에서 추가적인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판시사항 3.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에 대하여 거부 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인에게 신청의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 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인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3. 행정절차법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의 구비 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제5항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으며 제6항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 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제8항 본문 이처럼 행정절차법 제17조가 구비 서류의 미비 등 흠의 보완과 신청 내용의 보완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은 신청인이 신청할 때
관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쉽게 보완이 가능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흠이 있을 때 행정청이 곧바로 거부 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신청인에게 보완할 기회를 주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이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에 대하여 거부 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인에게 신청의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 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년 7월 29일 선고 2017-2-63467 판결 사건명 주민소송 판시사항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재무행정의 적법성,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 소극 및 주민소송의 대상이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성이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2. 주민감사 청구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주민소송은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성이 있는지는 주민감사 청구 사항의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후속하여 발생하는 행위나 사실은 주민감사 청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3.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상대방, 재무회계 행위의 내용, 감사 청구와의 관련성, 상대방에게 요구할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 등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3.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민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의 방지, 시정 또는 확인 등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인데 반하여 제4호 주민소송은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 이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변상명령 등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제4호 주민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는 상대방에 대하여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금의 지불 등을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4호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상대방, 재무회계 행위의 내용, 감사 청구와의 관련성, 상대방에게 요구할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 등을 특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4.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무원에게 위법 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명하는 판결 또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이하 회계직원 책임법에 따른 변상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금을 청구하여야 하거나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제18조 제1항, 회계직원 책임법 제6조 제1항.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 상대방이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8조 제2항. 이때 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무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회계직원 책임법 제4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법 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제4호 주민소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